종원TV입니다. 오늘은 601 선거 16번째 시간으로 11번째 맞는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평군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마 예정자 한 분을 모시고 대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을 농협에서만 근무하시고 양평농협 경영전략실장을 끝으로 농협 인생을 마감하고 현재 여주 양평당협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오혜자 출마 예정자 모시고 대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엄청 차갑더라고요. 네. 온도를 보니까 영하 15도. 제 차가 나이를 좀 많이 먹었는데 시동이 안 걸려. 그래서 걸어왔어요, 지금. 엄청 추우셨겠네요. 아니, 걸어오시면서. 옷을 따뜻하게 입으니까 네. 추운 거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마스크도 하고 오니까는. 하여튼 농협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네.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된 뭐 원인이랄까 계기랄까 입문하시게 된 동기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평에서 제가 초, 중, 고 그다음에 직장도 제가 양평에서 다 나왔었는데요. 제가 정치하리라고는 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금년에 제가 이제 농협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네. 이제 찍기 전에 사회 적응 기간이라고 6개월 정도를 재택근무를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시간 동안 뭐 늦잠도 자고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는 양평에서 친구들하고 곳곳을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양평이 정말 좋은 곳이라는 것을 제가 새삼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지인의 권유로 제가 이 길을 가게 됐는데 참 많이 고민도 많이 했고요. 네. 또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혹 어떤 분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가냐고 얘기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치 초년생으로 왜 힘이 드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그냥 무모하게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어떤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네. 양평에서 제가 평생을 살고 또 양평에서 미력한 힘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제가 그 길을 좀 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차분하게 말씀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뭐 아무래도 녹화 방송을 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까지 한 10분 거쳐가신 것 같은데 네. 상당히 긴장이 돼가지고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서 그런데 하나도 긴장도 안 하시고 참 편하게 말씀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농협에 근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보람된 일이라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농협을 37년 이상을 다녔는데요. 기억에 남는 일은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제가 이제 농협을 다니다 보니까 농협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은 크게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용사업, 또 그다음에 경제사업, 그다음에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신용사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금, 대출, 뭐 카드 등 그 은행 업무에서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경제사업은 구매, 판매, 미국 종합처리장, 하나로마트 등 경제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지원 사업은 사실 그 농협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농협인인 조합원과 농업 관련 단체, 그리고 내부 조직장들의 지도와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7년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망라를 했습니다. 예금, 대출, 뭐 경제, 감사 등 두루 거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4년도에 제가 미국 종합처리장에 근무를 하게 된 것이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그 여성 장장으로서는 최초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갈 적에 걱정도 많이 하시고 혹은
잘 못할까봐 또 의심도 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제가 그 첫날부터, 발령받는 첫날부터 거래처를 다니면서 우리 미국 종합처리장이 속해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제가 2014년도에 갈 때만 해도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돼서 굉장히 적자를 많이 내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가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서 대기업, 여기 특정 브랜드를 얘기는 안 하고 대기업의 그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운도 따라주다 보니까 제가 저희 양평농협이 거래를 하게 돼서 적자도 많이 줄이고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었기에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농민의 피와 땀으로 키워낸 벼를 수매하면서, 지금은 뭐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단축됐지만, 제가 할 때는 밤 12시까지 수매하고 2시, 3시까지 건조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농협에서만 근무하신 농협통일시인데, 그야말로 이런 경험을 토대로 양평군 의원이 되신다면 반영할 정책이나 제안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농업이 근간이 되면서 농업이 굉장히 기본이 되는 사업이 되지만, 산업화가 급격하게 되다 보니까 농업이 아주 뒷방처지가 된 지가 오래되고 있습니다. 농업 인구도 2011년에 296만 명에서 2019년도에는 231만 명으로 약 65만 명이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65세 고령 인구는 2019년 42.5%라고 합니다. 이 추세로 이어진다면 2030년에는 농가 인구 중에 59.7%가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고령화로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사실 농업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해서 외국인 노동자의 급여 또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그 생산을 가능하게끔 인력 수급과 인건비 보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농협과 지자체가 협력관계를 구축으로 지속적인 농업 발전이 가능한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의 그 삶의 좌우명이라든가 삶의 지표가 있으시다면? 저의 지표라 그러면 사실 저는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참 이기적인 말일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지만 저 또한 피해 입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원칙이 절대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하나의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청하는 마음, 자세를 좀 갖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2배로 더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치고 또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앞서가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치인이 갖추어야 될 가장 큰 덕목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정치인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하면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 초년생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인터넷을 좀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떤 이는 정직과 도덕성을 얘기하고 또 어떤 이는 청년과 신뢰를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시대 정신을 읽는 힘이나 소통과 공감 능력, 뭐 열정과 실천 의지, 또 건강과 체력 등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정치는 진심인 것 같습니다. 진심을 갖고 하는 거에는 지금 여기 나열했던 모든 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을 다하는데 거짓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신뢰와 청렴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덕목은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랑이나 강점이 있으시다면 이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눈 팔지 않고 목표가 정해졌다면 직진하는 것입니다. 목표에 달성할 때까지 공부하고 계속해서 답을 찾는 노력으로 목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농협에서 새로운 업무를 주어졌을 때 하던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RPC에 발령받고 거래처 확보를 위해 발로 뛰고 마케팅 공부를 하고 대기업의 납품을 위해 수없이 발품 팔고 상담하고 해서 하던 일이고, 그리고 하나로마트 본부장 시절에는 매출 3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노력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전략실에서 근무하면서 또 친환경 유통센터를 위탁받기 위해서 또 최선의 노력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양평 국민들한테 전달할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저기 카메라 보시고, 저기 작은 카메라 보시고. 네. 정치 초보인 제가 생각하는 그 기초의원들은 사실 그 주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주민의 행복, 삶의 질의 향상에 같이 노력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더 많이 불러주시고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리고 기초의원들을 자꾸 괴롭히셔야 더 좋은 의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곁에 있는 기초의원, 또 곁에서 힘이 되는 그런 기초의원이 되고 싶고요. 또 저와 저희 당인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 주신다면 저와 또 저희 국민의 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그 정치에 입문하면서 저희 그 농협 직원들이 많은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직원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힘이고 저는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양평군 의원 비례대표 5회자 출마 예정자 모시고 대담 나누어 봤습니다. 송원TV에서는 내년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601 선거를 기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601 선거 때까지 출마 예정자마다 한 번에서 3번의 이 같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선순환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우선 출연자가 다수 출연할 가능성이 높은 여건에서 출연을 서둘러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